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법에나님께서 주셨네요. 애플론 31,600원 1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해요 대표님이라고 주셨네요. 자, 31,600원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가 떨어졌음에도 지금 수익 실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애플론 같은 경우는 올 초에 3월달, 4월달에 그때 이후로 6월달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뚜렷한 상승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좀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이 박스권 흐름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실 것 같으면은 한 37,000원 정도 선에서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뭐 저점 재매수하고 이렇게 내용 가시면 제일 좋고요. 길게 가실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권해드리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이번에 31,5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한번 형성됐거든요. 요거를 깨면은 조금 흐름이 어려워지니까 요 가격이 깨지면은 매도를 좀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플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괜히 제가 더 기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보라보라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표님, 동아약품 25,600원 3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고 하트를 2개나 보내주셨어요. 자, 동아약품에 관련해서는 현재 스틱형 파우치 소화제죠. 이 활명수로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 25,600원이시면 현재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비중도 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지금 그 8월 달에 수급이 한번 무너져 가지고 그 이후로 주가가 돌파가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큰 이슈나 상황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지금 앞에 그 급락 나온 부분 때문에 향후에는 종목이 조금씩 힘이 빠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 종목도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그랬듯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상승 여파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전 저점 21,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때 28,000원대를 못 넘긴다 싶으면은 그때는 매도를 좀 하고 다음 저점에서 새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한 이러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고 계실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명품 멘토 최병건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 주세요. 매수가, 종목, 비중 얼마인지 계속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명품 멘토 최병건 전문가님께서 해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가 산장 여인님께서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주린입니다. 매수가 21만 9천 원 10% 보유 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습니다. 주린이이신데도요. 상당히 무거운 종목을 선택을 하셨네요. 매수가가 21만 9천 원이면 현재 지금 18만 원에서 끝난 걸 보면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알테오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은 워낙 유명했습니다. 흐름이 좋고 계속 강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이제 그 예전부터 주가가 상승이 꾸준히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신 것 같아요. 사실 주가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당겨 보면은 내가 매수할 때는 거기가 저점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거기가 꼭지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6개월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필수적인 조정을 거치는 걸 수도 있고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우선은 상승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더 한다라면은 이 앞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설 때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21선 있습니다. 요 가격대를 쉽게 넘어갑니다. 그죠? 계속 진행을 해봐도 꾸준히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점일 경우에는 저기서 결국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오는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승 나오는 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서는지 아니면 좀 힘이 빠져버리고 결국은 다시 약세를 타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향후 흐름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상승이 나올 때를 유심히 보셨다가 내 가격이, 즉 내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힘이 빠지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저점에서 다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반전을 기다려 보시고 반전 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애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림 원소 소프트랩이라고 주셨네요. 매수가 17,350원 10%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에는 딱 상한가를 8월 말에 한번 갔는데요. 이 상한가를 갔던 가장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17,000원대에서 잡으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 상장주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일단은 반등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 그것이 결국은 향후의 주가를 결정짓거든요.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는 첫 상장 나는 주가가 하락을 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했지만은 그 뒤에 며칠 동안은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밀려버렸지만은 저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향후에도 이 종목이 아주 고평가 상태는 아니고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약세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길게 가실 것 같으면은 지금 그냥 보유를 하면서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하락이 좀 클 때 추가 투자를 고민하시거나 이렇게 가셔야 되고, 단기로 보실 때는 주가가 반등 포인트가 좀 나와서 내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6,000원대나 16,000원대 중반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반등 시 매도, 중기는 보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좀 보입니다. 해볼까요? 당근님께서 주셨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매수가 31,100원, 비중이 80%입니다. 대표님, 앵커님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기업도 신규 상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새내기주 성적이 좀 극과 극이에요, 최근에. 근데 이 기업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도 80%인데요.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실 때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량한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기업들 중에서 신성장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신성장 기업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어떤 내실이 충분히 다져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구로 치면은 바로 메이저리그로 그냥 바로 올라오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성장 기업이나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실적은 지금 크게는 없고 적자 상태지만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 모델이나 기술 같은 것이 워낙 가치가 높아가지고 심사를 했을 때 이것은 나중에 성장을 크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어떤 뭐 기업의 제재 대상이나 이런 데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응을 했을 때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을 들듯이 주식을 꾸준히 사면은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반전하는데,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성장 모델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무조건 먹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신성장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터질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못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실 때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은 반등이 상당히 빨리 나왔지만 이 종목은 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는 지금 정도의 반응이면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매수가 근접하는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이후의 진행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곳보다 참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이 주식시장의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죠. 이러한 해답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완벽한 이 차트적인 강의, 종목 선정부터 매매 관련해서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상당히 다루기가 쉽고 우리가 터득하기가 쉬운 그러한 방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상 저 역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 볼수록 좀 놀랍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이름을 왜 명품 멘토라고 지었을까요? 명품을 또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알고 명품 멘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제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네. 저는 방송이나 아니면 카톡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제 성향 자체가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화려한 것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한번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제 방에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오래 가시는 이유가 그냥 뭐 사실 회원을 가입해서 뭔가 유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사용하실 때도 뭔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오시면은 그분하고 인연을 오래 가져가지고 실수익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려한 것보다는 진짜로 꾸준한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 그래서 명품의 진정한 가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장인이 한 땀 한 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명품 멘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잘하세요. 우리 명품 멘토 최병건 대표님 이렇게 정말 명품 그 어떤 명품 장인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왜 스튜디오에는 한 번도 나와 주지를 않는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실물을 제가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제쯤 나와 주실 건가요? 보고 싶어요. 네. 언제 나와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집이 좀 멋이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요. 조만간 올해 내로는 꼭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편인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도 있죠. 계속적으로 함께 해보시면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넷마블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몇 분께서 주셨는데 일단 하이롱님께서 예쁜 앵커님 살려주세요. 넷마블이요. 17,400원 40%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 자체가 좀 못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매수세도 좋았는데 왜 이네? 그런데 못 올라갔던 것이 카카오, 네이버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언택트들이 못 갔거든요.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지 넷마블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대형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굉장히 답답하고 보수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하지만은 종목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만큼 더 기업 가치가 높고 어떤 보수적인 진행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인터넷 관련주나 뭐 게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60일선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과매도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차라리 뭐 그냥 보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과감하게 저점 투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정도로 가격이 과도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지금 차라리 반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17만 4천 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가격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직접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21선쯤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측 매수는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반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이 앞쪽에서도 보시면은 조정을 거쳤지만은 조정 자체가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에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 타이밍을 좀 성급하게 잡으실 때는 이제 매수를 확인하고 항상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반전을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전을 기다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매매 스타일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해답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더욱더 탄탄한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또 언택트로 화상 연결로 우리가 인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저런 경험담도 좀 얘기를 하고 기왕 하는 거 좀 재밌게 더욱더욱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뭐 다양한 얘기를 네. 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좀 풀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약간은 좀 이슈를 더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드리지 못해서 좀 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얘기를 나머지는 노란톡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제가 하기 어려운 거는 네. 녹화해서라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함께 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